생성형 AI를 활용한 우리 몸 알기 12차 시 시작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측면 레터럴 서피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터럴 서피스를 한번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보았던 프론탈 본이 잘 나와 있고요. 이마 쪽에 나와 있죠. 얘는 이마뼈로 번역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퍼라이탈 본, 마룻뼈로 번역되고 아시피탈 본 되어 있죠. 그리고 템포럴 본이 보입니다. 템포럴 본이 보이고 스페노이드 본이 보이고요. 에스모이드 본이 보이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한 네모로 둘러싸이는 이 뼈들이 바로 뉴로크레니움이라는 것이죠. 네, 여기에서 잘 보시면 대략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이 속에 이러한 형태의 뭐가 대뇌를 세레브럼이라고 그럽니다. 세레브럼이라고 그러고 이거의 형용사형이 세레브럴이죠. 세레브럴이고 세레브럴이라고 하면은 대뇌의라는 뜻도 되지만 지능적인 이런 뜻도 되죠. Cerebral Assassin 하면은 지능적인 암살자 뭐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대뇌는 이렇게 중요한 피셔들이 있긴 한데 이 뒤에는 이제 뭐 사실 손에도 좀 달려 있고요.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합쳐서 이제 사실 브레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중에 브레인은 세레브럼과 세레벨럼이라고 하는 손에 세레벨럼은 보통 이 아래쪽에 달려 있죠. 세레벨럼 그리고 브레인 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브레인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 브레인을 싸고 있는 거라서 이 크레니움을 스컬 중에서 뉴로크레니움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말로는 좀 보통 사람의 말로 브레인 케이스라고 부릅니다. 브레인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이 뼈에는 기능이 뭐예요? 기능이 글자 그대로입니다. 브레인을 둘러싸서 브레인이 찌그러지거나 외상이라든가 충격을 받지 않게 해주는 일종의 헬멧이죠. 생체 내에 있는 헬멧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일 큰 기능입니다. 물론 다른 기능들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뇌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이 뉴로크레니움들이고 이 뉴로크레니움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6개의 뼈가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스컬 중에서 지금 대략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제가 빗금을 이렇게 그어서 이 빗금을 근처로 해서 후상방이죠. 후상방을 포스테로 수페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포스테리어 수피리어로 쓸 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전 하방에 있는 것은 페이셜 크레니움이 되는 것이죠. 본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페이셜 크레니움과 뉴로 크레니움이 이 선을 기준으로 대충은 코뼈하고 프론탈 본, 즉 네이잘 본과 프론탈 본의 사이에서부터 뒤쪽에 이렇게 템포럴 본을 따라 내려오는 이 선이 있는데 귓구멍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선, 이건 사실은 귓구멍이죠. 이것을 익스터널 어쿠스틱 미에이터스 라고 이런 식으로 혹은 포어라고 부르는데 이걸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 부분에서는 페이셜 크레니움이 되고 이 위에서는 크레니얼 크레니움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다시 깨끗이 한 다음에 계속해 보면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 그 뉴로크레니움 6개를 다 보여드렸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페이셜 크레니움에 해당되는 색깔을 다른 걸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네이잘 본, 레크리말 본,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맥실라, 맥실라 리본 혹은 맥실라 맨더볼, 그 다음 자이고마틱 본이 보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앞에서 배웠을 때 페이셜 본의 경우에는 8종류 14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중에서 지금 1. 네이절본, 레크리말본, 맥실라, 맨더보, 자이고마틱 본 했으니까 5개가 나왔고요. 보이지 않는 것 3개가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 3개는 뭐가 있겠습니까? 네, 주로 내부에 위치한 것들이 되겠죠. 인피리어 네이잘 콘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콘케 뭐 복수형으로 쓰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걸 6번으로 하고 7번은 네, 팔러타인 본, 8번은 모머. 이 세 가지를 합쳐 가지고 1번부터 8번까지 해서 총 8종류 14개가 된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인피리어 네이절 콘카, 팔라타인 본, 모머의 경우에는 이 스컬의 주로 내부에 위치해서 잘 안 보입니다. 실제로는 아주 정확히 말한다면 팔라타인 본은 이 그림에서 좀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이 뒤쪽의 일부가 보일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데 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네이잘 본, 레크리말 본, 맥실라, 그리고 자이고마틱 본, 인피리어 네이절 콘카, 팔라타인 본은 모두 뭐죠? 페어에 해당됩니다. 즉 쌍으로 되어 있는 뼈이고, 쌍으로 되어 있지 않은 뼈의 특징은 뒤에 본이 안 붙는 애 맨더볼, 언카운터블이 아니고 언페어죠. 보모의 2개가 쌍이 아닌 싱글이고, 사실 맥실라는 맥실라리 본이라고도 써서 본을 뒤에 붙일 수도 있는데, 요렇게는 전부 6가지 종류가 6가지 종류는 쌍, 그래서 6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2 해서 간단한 산수를 통해서 총 14개의 뼈가 있는 것이고, 이 페이셜 본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이 내부에 브레인과 접촉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브레인과 접촉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얼굴의 구성을 하는데 사용되는 뼈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지금 실제로 저희가 보통은 얼굴에 있어서 미용 성형이라든가 할 때 주로 건드리는 부분은 페이셜 본 부분이 되고, 나머지 있는 부분, 이렇게 뇌랑 붙어 있는 부분은 사실 미관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여러분들은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 얼굴, 페이스라고 하는 단어의 자체에 정의를 아주 엄격하게 내릴 수 있는데, 실제로 사실 이 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으로는 머리카락이 있는 이마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를 이렇게 가리키는 경우가 많죠. 까만색이어서 지금 좀 잘 안 보이는데, 다시 빨간색으로 색깔을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사실 여기 이렇게 스컬에는 랜드마크라고 해가지고 찍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높은 부위, 이거를 천장이라고 해서 볼텍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볼텍스라고 하는 랜드마크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특히 남성의 경우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탈모가 되면 얼굴이 더, 그렇다면 길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길어진다고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얼굴이 긴 사람을 보통 저희가 무슨 한국에서는 말상, 그러니까 말처럼 생겼다고, 말의 얼굴이 길긴 하죠. 말상처럼 생겼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게 롱 페이스라고 부르는 것 자체에 섹션이 어디가 롱한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마가 넓은 건지 아니면 얼굴의 아래쪽이 넓은 건지 알 수가 없죠. 저희가 보통 흔히 저희끼리 이렇게 그 일반인들이 하는 말에 하관이 어떻다, 하관이 강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쓰기도 하는데, 그때 말하는 하관은 보통은 광대뼈 아래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체질 인류학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관상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고 있는 퍼스펙티브에 따라서 상당히 틀리지만, 되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다루는 분야는 성형외과라든가 치과 교정과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야기들이 되겠고요. 이때 그러면은 보통은 여기 있는 상악, 맥실라, 위턱이라고 하는 부분, 위턱의 범위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어퍼 조가 생각보다 상당히 범위가 크고 실제로 큰 뼈죠. 양쪽으로 되어 있는 큰 뼈이고, 이 범위가 이렇게 있는 부위를 보통은 중안모 해서 미드 페이스, 뭐 미들 페이스라고 써도 됩니다만 미드 페이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 미드 페이스이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을 이제 아래쪽이니까 로어 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이 위를 어퍼 페이스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 이걸 그래서 얼굴을 정면에서 보았을 때, 하지만 옆에 있는 레터럴 프로파일에서 더 잘 나타나는데 3개로 3등분해서 구분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거를 이제 2등분으로 해서 구분할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기 때에서부터 성인으로 자라날 때에 자라는 속도나 방향에 있어서 어디가 더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기를 보면 보통은 얼굴 부분보다 위에 있는 유로크레니움 쪽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미드 페이스나 로어 페이스가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커져요. 그리고 미드 페이스랑 로어 페이스도 비교를 해보면 로어 페이스가 더 늦게까지 자라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앞 시간에서 저희가 그 해부학의 디렉션을 배웠을 때 세팔로라는 단어를, 혹은 크레니얼로 써도 되는데, 세팔로 코덜이라고 하는 것은 꼬리여 이런 뜻이었죠. 세팔로 코덜 디렉션, 근데 그로스의 세팔로 코덜 디렉션이라고 하는 방향을 경향을 얘기할 때 씁니다. 즉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화살표 그레디언트로 그은 상태에서 화살표의 윗부분, 시작 부분이 처음에 출생 이후에 빨리 자라고, 뭐 출생 전에도 마찬가지 빨리 자라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늦게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관이 강한 사람들은 점점 크면서 하관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고, 대개 이제 거인증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아래턱이 굉장히 발달된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통 사람보다는 그로스 피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그로스 피크라고 해서 대개는 사춘기 때 이제 2차 피크가 오게 되는데, 이런 피크가 3번 정도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들한테 맞고 여성에게는 좀 드문데, 그렇게 되면 이 하관이 좀 더 강하게 되는데, 사실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하관이 너무 강한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뭐 주걱턱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물론 이런 것들을 그 이렇게 턱을 깎아서 해결한다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이제 시중에서 얘기하는 양악 수술이라고 얘기하는 이 양악이 영어로 번역하면 투조입니다. 투조이고, 원래는 복수형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뒤쪽에 이제 형용사처럼 써서 복수가 안 붙어 있는 건데, 투조 서저리라고 하면 양악 수술이 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위에 있는 양악이라고 하는 거 투조 자체가 뭐예요? 투조 이퀄, 약자로 보통 제가 이렇게 맥실라를 이런 식으로 쓰는데, 맥실라 리본 더하기 맨더블을 투조라고 부르는 것이고, 맥실라하고 맨더블 두 가지, 그러니까 상악과 하악, 위턱과 아래턱을 동시에 수술을 했을 때 투조 서저리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만 수술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만 수술할 때는 원조 서저리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양악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래턱만 깎았다, 뭐 이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각턱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쳐서 좀 내면 둥그렇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앵글 리덕션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갸름한 턱처럼 이렇게 돼서 사실 굉장히 많이 하는 수술이죠. 굉장히 많이 하는 수술이고 흔한 수술인데,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 그 다음 아래턱이 이렇게 너무 튀어나왔을 때 여기를 이렇게 자르기도 하죠. 여기를 자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 아래턱 자체가 너무 큰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복잡한 수술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수술을 방금과 같이 두 군데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를 자르고 이 앞쪽을 이렇게 앞쪽을 잘라가지고 좀 맨들맨들하게 이렇게 작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여기만 했다면 원조 서저리가 되는 겁니다. 위에 있는 위턱도 같이 움직여야 되죠. 대개는 위턱에 나중에 이제 잠깐 언급할 시간이 있겠지만, 르푸트 1, 르푸시 1급 무슨 수술 이런 거랑 아래쪽에 이제 이 턱을 가운데를 스플릿 해가지고 하는 수술이 있는데, 그런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슬라이딩 해서 마치 서랍을 넣고 빼는 것처럼 수술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동시에 했을 때의 투조 서저리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그러니 양악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미용 수술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지만 글자 그대로 쓰면은 사실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수술들은 유로크레니움에서는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페이셜 크레니움 자체를 바꾸게 되고, 뭐 광대뼈가 너무 심하게 튀어나온 경우는 광대뼈를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죠. 보통 이제 말라플라스티라고 해서 광대뼈를 자이고마틱 본이라고도 하지만 말라본 혹은 뭐 칙본 이런 식의 용어를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관심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템포럴 본 보시면, 템포럴 본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식의 형태에다가 여기 볼록한 부분이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도 있고 귓구멍이 있으면서 여기에 이렇게 앞쪽에 아치라고 해서 자이고마틱 아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광대활이라고 불리는 부분으로 위에서 보면 마치 냄비의 손잡이처럼 생긴 부분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매우 복잡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것은 여기 있는 뼈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컬의 전체 뼈는 14중 22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시당초에 발생을 할 때에 이게 생기는 그 기원이 되는 작은 뼈들, 그 오시피케이션이 되는 소스들은 이것보다 더 많죠. 그래서 실제로 합쳐지게 됩니다. 합쳐져서 그 합쳐진 게 수처처럼 이렇게 합쳐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유합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개수가 사실은 적어지죠. 실제 사람의 전체 뼈도 그런 식으로 해서 어릴 때 처음 발생할 때는 개수가 더 많다가 어른이 되면 줄어들어서 일반적인 교과서에서 사람의 뼈의 개수를 얘기하면 100, 206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성인에서 발견되는 뼈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그 가장 뭐랄까 흔히 들 수 있는 예로는 엉치뼈에 해당되는 세이크럼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척추 중에 하나인데, 세이크럴 볼테브라에서 이게 합쳐져 가지고 개수가 이제 줄어드는, 합쳐지게 되면 개수가 줄게 되죠. 그런 식의 이제 그 발달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챗GPT로 돌아와서요. 한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악 수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한글로 대답을 하고 있네요. 양악 수술은 주로 안면의 기능적 심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수술로 상악 위턱과 하악 아래턱을 동시에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매우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악과 하악을 동시에 수술하는 것을 양악수술이라고 하죠. 이 수술은 대개 턱의 성장 이상, 교합 이상, 자, 교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한번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또는 얼굴의 비대칭과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됩니다. 양악수술은 의료적 필요와 심미적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양악수술의 목적은 기능적 개선, 심미적 개선, 호흡 개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능적 개선은 이게 턱의 이상 성장으로 인해서 흔히 많이 하는 이제 뭐 무턱, 무턱의 경우에는 아래턱, 맨더블이 좀 작은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걱턱의 경우에는 맨더블이 좀 큰 경우를 보통은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 의학적인 텀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의 크기라든가 위치가 잘못되어 있으면 위아래 치아들끼리 서로 이렇게 잘 안 닿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식의 그걸 이제 교합이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요. 씹기, 말하기 등의 기능을 개선하게 되고 그리고 뭐 가장 많은 목적으로는 사실 심미적인 개선을 하게 되고 때때로는 이게 이제 그 위턱과 아래턱이 조화롭지 못한 경우에 호흡이 좀 그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턱의 위치를 조정해서 기도를 넓혀줘서 수면 중 호흡 장애를 개선하기도 합니다. 해서 네, 이거는 이제 그 슬립 에이프니아라고 해서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런 것을 개선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꽤나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 양악 수술의 경우에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기능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단순 심미적인 목적이 아니고 기능상의 심각한 장애가 있을 정도로 저희가 이제 이것을 보통 조화로운 위치에서 그 디비에이션 되어 있는 정도를 discrepancy라든가 이런 단어를 써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심한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기도 하죠. 이제 수술 절차라고 해서 뭐 사전 준비해서 무슨 3D CT 사진 분석 등을 하게 되고 수술은 보통 전신 마취하에 해야 되고요. 상악과 하악의 뼈를 절개해서 필요한 위치로 이동시킨 후에 다시 고정, 픽세이션을 하게 되지요. 회복 과정을 하게 되고 대개 이제 이 양악 수술을 하게 될 때 단순히 수술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수술 전이랑 수술 후에 교정 치료를 대부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그 서저리 포스트 어프로치도 있고요. 대개는 이제 전통적인 어프로치는 술전 교정이라고 해서 수술 전에 이렇게 교정 치료를 받고 수술 끝나고 나서 다시 교정 치료를 일부 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뭐 이제 회복 과정이 되고 최근에는 이런 수술들이 이제 많은 그 뭐랄까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 수술이 그 아주 위험한 수술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큰 문제 없는 수술로 이렇게 잘 안착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이제 이런 외과적 술식들은 전쟁 때 많이 그 개발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아주 옛날에 이제 이런 수술들을 개발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혹시 상급 과정에 가시면 배우시게 되겠고요. 주의사항 및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뭐 아래쪽에 있는데 이런 얘기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저희의 이 기초적인 과정에서는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양악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상악과 하악을 동시에 수술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라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양악 수술에 대비해서 한쪽만 하는 수술은 그 이름이 뭘까요? 아까 영어로는 원조 서저리라는 말을 드렸었죠. 한글이라기보다는 한자인데요. 그러면 챗GPT가 아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한쪽 턱만 수술하는 경우는 뭐라고 부르나?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쪽 턱만 수술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단악수술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양악수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상악이나 하악 중 한쪽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입니다. 단악수술은 주로 턱의 비대칭 교합 문제
또는 한쪽 턱의 성장 이상 같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됩니다. 뭐 이게 밑에는 사실 그 뭐랄까 여러 가지 수술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수술 이름 중에서 지금 챗GPT가 얘기하고 있는 상악골 수술 르포의 이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요. 르포 수술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악골 수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최근에 이렇게 그 한쪽만 수술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응증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적고요. 대개는 이게 이제 영어를 번역해서 이렇게 단학수술이라고 원조 소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단학수술이라고 한 것 같은데 여기다 따로 이렇게 쳐드리면 보통은 편학수술이라고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것이 원조 서절이고 상악이나 하악 중 둘 중에 이제 하나만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고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수술 범위가 줄어드는 거겠죠. 아무래도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이제 인위적으로 주는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단학 수술이라고 하는 것, 편학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큰 수술을 하는 그 목적 자체가 목적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양악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